안녕하세요. 이교수 인터랙션의 이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나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을 잘하고 싶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하기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스킬이고 한번 제대로 알아두고 적용을 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라이프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이상적인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이상적인 의사소통의 첫 번째 조건은 설득력 있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설득력 있게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요즘같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더욱더 각광받는 의사소통 스타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논리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말하기 구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크게 말할 것을 나누고 서론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면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세부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언급한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서 해당 핵심 내용을 언급하고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언급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의미 있는 마지막 한 문장으로 기억에 남는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 바로 그 논리적 말하기의 핵심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하기의 2번째 중요한 사항은 바로 그 의견을 말하는 순서인데요. 주장을 먼저 이야기한 후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는 말하기를 하세요. 은근히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장 마지막에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바쁜 이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도대체 결론이 뭔데? 라고 불만스러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내용을 먼저 이야기한 이후에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면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청중의 입장에서는 미리 핵심 내용을 알고 나서 이유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낮추고 이해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상사나 동료를 설득할 때 혹은 전문성을 어느 정도 요하는 말하기일 경우에 여러분의 의견을 2-3가지 주로 추린 이후에 주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에 논리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활용해 보세요. 이상적인 의사소통의 2번째 방법은 바로 감정적으로 연결하는 말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 겉으로 전해지는 말의 내용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서로의 감정을 연결하는 말하기를 하는 의사소통이야말로 대화를 하는 중에도 진짜 말이 잘 통한다 라고 느껴질 뿐만 아니라 대화가 끝나고 나서도 긍정적인 여운이 남는 말하기가 됩니다. 이때 또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대화 상대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처 내용으로 표현하지 않은 목소리의 톤이나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조언이나 솔루션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마음을 들어주기를 그래서 공감하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의 방법은 사실 넘겨짚지 말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이야기를 바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혹시 나한테 조언이 필요해? 아니면 공감이 필요해? 를 먼저 물어보시는 것도 감정을 연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연결하는 2번째 방법은 바로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특히 힘들었던 이야기나 고민거리를 여러분에게 얘기했다면 곧바로 원인을 분석하거나 솔루션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공감을 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조언이나 위로의 말을 전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그런 고민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웠을 텐데 나에게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 같아도 그 상황이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너 근데 잘 버텼네. 대단해. 어떠신가요? 감정이 전달이 되는 말하기로 들리시나요? 사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내가 의도한 내용을 목적에 맞게 의도한 대로 상대방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료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그 첫째는 복잡한 단어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똑똑해 보이고 싶은 나머지 어려운 단어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게 되면 일단 여러분도 잘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을 오히려 간단하게 전하지 못하고 그 내용이 장황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상대방 역시 단번에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해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소모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100% 그 의미가 전해지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포인트만 강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꼭 좋은 의사소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찾아낸 정보들 가운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그 내용을 3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전달하는 내용이 3가지가 넘어가면 상대방이 기억하기가 어려워지고요. 3가지 미만이면 그 내용이 약간 허술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핵심 포인트가 3가지로 정리가 되면 딱 좋습니다. 흔히 말을 너무 잘하려고 하는 나머지 내가 할 말만 생각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듣는지, 상대방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실 정말 잘 듣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청하는 말하기에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또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상대방이 미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건 말이야 하면서 말을 끊거나 가로채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기분도 사실 들기 때문에 기분 좋은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상대방이 말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경청하는 말하기에서 끊지 않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질문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진짜 말을 잘하고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는 취조하듯이 막 캐묻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하게 상대방의 마음이나 의도를 알고자 하는 호기심 어린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왜 그랬던 것 같은데? 하면서 적절하게 질문을 던져주면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구나, 내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공감의 연결의 마음이 또 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취업 면접 상황에서도 똑같이 통하는데요. 구직자 입장에서도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인터뷰하는 분이 질문 있으십니까? 라고 마지막에 질문했을 때 아니요, 없는데요? 라고 하면 바로 탈락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즘 이 회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원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라고 당당히 묻는다면 누가 봐도 이 구직자에게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지원 동기가 느껴지게 됩니다. 이처럼 본인이 상대방에게 진정성 있는 관심이 있는지는 어떤 질문을 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말하기 방식이 한 가지로 고수가 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상황과 대상에 맞게 의사소통의 스타일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전문가 혹은 프로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명료하고 간결한 의사소통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가정이나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연결을 보다 고려하는 그런 유연한 말하기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은근히 사회생활에서의 말하기 방식을 가정이나 일상에서도 가족분들이나 친구들에게 그대로 쓰는 분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보 위주로 소통하려는 방식이나 효율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말하기가 사실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아무래도 업무 상황에서는 효율 중심 방식이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일 테지만 개인적인 관계 측면에서는 효율성보다는 감정적인 연결이나 이해를 하는 의사소통이 더 좋습니다. 유연성을 갖추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목적을 달리하면서 상대에 맞는 의사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자, 이상으로 말을 정말 잘한다는 것, 이상적인 의사소통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설득적인 말하기, 감정을 연결하는 말하기, 명료한 말하기, 잘 듣는 말하기, 상황에 맞는 유연한 말하기가 바로 이상적인 의사소통의 5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스타일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 잘 맞는지 아니면 어떤 스타일을 더 배우고 싶으신지 한번 찾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